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제3절을 보시죠. 사업 절차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림 보시다시피요. 그러니까 첫째 줄,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검사, 그러니까 중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둘째 줄이요. 건축 역시 마찬가지죠. 건축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검사, 마지막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그 아래요. 주택법 역시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는 거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다음에 승인을 할지 말지 100% 관청맘이라고 그랬죠. 뭐 줍지요 못 지요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은 승인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승인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말만 달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한 번에 30만 이상이죠. 사업계획 승인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던 땅을 싹 밀고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보존되어 있던 땅을 개발로 바꾸는 거죠. 누가 하는 거고요? 시댁이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 차원의 문제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찌끔한 거는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합니다.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일반적으로 착수 두 글자, 2년인데 건축법에서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끝나고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승인해준 사람이 내가 도면, 도장 찍어준 대로 제대로 했냐 검사라는 게 기본입니다만 주택법에서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용검사는 도면대로 지었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대로 했냐 가장 간단한 검사니까 가장 말단 시군구가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111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이 주택법 적용 대상이죠. 앞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 예외 단독주택 50호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동그라미 4번 예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 주상복합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112 사업계획 승인권자요. 누구한테 승인 신청을 할 거냐고요. 결론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면 됐어요.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자,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 주택시장 공급에 대한 얘기이고 그 통제에 대한 얘기고 근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구마다 독립적 주택시장이 서는 거 아니죠. 도봉구 시장 따로 있고 노원구 시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각각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구청장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울로 따져보면은 강북과 강남, 그리고 강북에도 저쪽 쌍문동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쪽 강서구 쪽,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영등포, 서초 강남, 그 다음에 둔촌동, 그렇게 세 동으로 구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이 구마다 시장이 성립되는 거 아니죠. 됐습니다. 시댁,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 원칙, 찌끔한 거는 시장군수도 한다. 국가 차원의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 크고 작고 찌끔한 거는 10만 제곱미터로 구분한다. 거기까지입니다. 112 첫 번째 표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 원칙이죠. 두 번째 표요. 사업계획 승인,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문장이요. 3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다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게 기본이고 작은 2번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군수도 승인을 한다. 작은 3번 국가
한국토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나 다음의 경우, 그러니까 에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는 건데, 첫 번째 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사업을 합니다. 두 번째 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합니다. 세 번째 점 생략하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작은 3번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사용검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돈 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그맣게 끊어서 하면은 훨씬 자본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공구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그 가나다라 경계에 대한 얘기 빼고요. 작은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 덩어리를 300세대 이상 덩어리로 끊어서 할 수가 있다. 그게 공구별 분할이죠. 공사 구간, 공사 구역 그런 겁니다. 뭐 한 덩어리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 이것저것 주택 단지니까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109는 공사가 끝나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209는 아직 꿍꽝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안 갖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어린 놀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깐내기 엄마 젖 먹고 새근새근 잠잘 자고 있는데 꿍꽝 애기 깨서 앵앵거릴 수도 있다고요. 깐내기 내 이놈 울지마. 건설회사 돈 벌어야지 울지마.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에 지으면 편합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건설회사는 이거 다 끝내고 마지막 돈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돈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그러니까 돈 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600세대 이상 단지를 각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갈 수 있다. 뭐 경비, 관리, 청소에 가장 효율적인 게 300세대입니다. 그쪽 계산으로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이죠. 하나의 단지인데 그냥 공사만 끊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6m 경계는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1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있습니다. 먼저 문장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고 오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A라는 집장사가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판다고요. 그러니까 이 307호를 B에게 팔 때 콘크리트만 팔아요? 대지 지분도 같이 넘겨요? 대지 지분도 같이 넘겨야 되죠.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지분을 같이 넘겨야 되니까 집을 지으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콘크리트만 넘긴다는 게 아니라 사용검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하고 그러니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받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는 소유권을 다 확보해서 문제없이 콘크리트와 지분을 같이 넘겨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특별하게 믿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소유권 다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표가 옆으로 6칸인데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문제없이 넘겨주겠죠.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요.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조합의 경우로 그러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95%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5% 미만 땅 그러니까 지금 95% 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땅을 거의 다 사들였다는 거죠. 합리적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다 땅 주인들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5% 미만 어느 누군가가 세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거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줄, 그 사람 거에 대해서 매도 청구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돈 주고 뺏을 수 있다.
너무 세게 버티시는데요.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 사업 주체가 100%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00% 사용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 땅은 사업 주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장사는 그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수익과 처분만 가능합니다. 땅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 내야죠. 그러니까 잔금 치르면 이 사업 주체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금 안 치르면 그냥 그 땅 주인 세금 내는 거고요. 잔금 치르면 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사업 주체 마음대로죠. 그냥 이것까지 오다가 이쯤 온저리에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확보해서 지분까지 넘겨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100% 아니고 80%만 사용 권한을 갖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셋째 줄이죠. 그러면 넷째 줄, 그 대상 땅에 대해서요. 80%는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80%는 이미 사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칸, 그 나머지 땅 중에서 10년 안 된 사람 거는 다 매도 청구 뺏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80%에다가 여섯 번째 칸이요. 95%, 즉 15% 더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100년 된 사람 것도 싹 뺏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 땅 뺏기게 된 사람들은 애고애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 주택법을 모르신다면 집장사한테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땅 사서 갖고 있는 지 9년 10개월 됐습니다. 언제라도 뺏기게 된다고요. 땅 사서 5대조 할아버지부터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고 계셨어요. 조선 때 선조 때부터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센 얘기입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대지 소유권을 확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지방공사, 공적 주체. 2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100% 확보한 경우 문제없이 다 잔금만 치르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3번,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아예 처음부터 80%인데, 20년 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아예 여기부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제끼고 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4번이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 면적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해설,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토지 매수 예정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다면 매수 예정자는 담당 관청에서 개발행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매수 예정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 있다면 허가를 추가할 수 없게 되고 토지 사용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 사용권을 가진 사람 집 마음대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 3, 2 소유권 관련한 매수 청구 절차. 동그라미 1번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민법족보에서 뺏는 거죠. 공법족보에서 뺏는 것은 수용, 민법족보에서 뺏는 것은 매도 청구. 민법족보니까 시장가격,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작은 1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200년 된 사람 것도 뺏을 수가 있고. 작은 2번, 1호 외의 경우, 즉 80%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95%는 못 채웠다고요. 그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소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즉 10년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년 안 된 사람 거는 싹 뺏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두루상 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났을 때는 유규정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이 땅 주인들은 땅 뺏기는 게 뭐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그럼 협의를 안 하고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닌다고요. 뭐 그러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주체들이 건설회사가 동그라미 4번을 만든 거죠. 만약 이 사람들 도망 다니면 신문에 광고 내면 그러니까 돈 주고 안 받으면 법원에다 맡기고 뺏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주택건설 때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을 때 매도 청구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그 다음에 굵은 2번 사업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 들어왔으면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우리 동네 그래 집 못 질러 집 지어. 집 지어 못 지어. 그 60일 안에 결정을 하라고요.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2, 3, 4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2-2번이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 채권자는 다음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공법에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입니다.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2가지입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굵은 3번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죠. 3-1번 사업 착수 시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 2-1번 공구별 분할 공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고, 2-10번 공구별 분할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거죠.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공구분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았으면 5년 이내 착수해야 됩니다. 승인받았으면 5년 이내가 착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집 짓는데 보통 3년인데요. 사는데 계속 공사할 수 있죠. 여기 또 2년, 여기서 또 2년, 여기서 또 2년. 그러면 6년 걸리면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최초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 여기만 약 5년, 착수 2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3-2번,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통신파이프, 난방파이프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첫 번째 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점 생략하고요. 가래 괄호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고 이쪽 주택단지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각 집마다 수도꼭지 열면 따뜻한 물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난방파이프 그러니까 겨울에 밸브 열면 뜨거운 물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뭐 단지에서 난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난방파이프를 끌어온다고 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 밑에 난방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끌어와야죠.
이 끌어오는 연결시키는 부분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단지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당연히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연결시키는 이 부분은 누가 할 거냐고요. 당연히 상식으로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거죠. 입주한 분들이 307호 아줌마, 308호 아저씨가 꽃갱이 들고 나와서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장사가 집을 짓는 게 좀 덩어리가 되면 이것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연결시켜줘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우 10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예자는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사업주체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죠. 100호 이상, 다음에 16,500, 5,000평 언저리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1번,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를 연결시켜주고 2번, 해당 지역에 전기파이프, 통신파이프, 가스파이프, 난방파이프 그것들을 책임지는 사람, 공급하는 자가 해당 파이프를 연결시켜주고 3번, 국가는 우체통을 묻어줘라. 채통머리 없이 우체통이 아니고요. 우편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만약에 우편사무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전에 영화 집으로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할머니가 있고, 서울에 이제 그냥 못된 손주놈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알고 따뜻하게 이제 마음 안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걔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닭백숙, 삼계탕이 가장 맛있었어요. 편지를 보냈다고요. 근데 그 할머니 집까지 그 우표딱지 하나가 얼마예요? 120원인가요? 160원인가요? 그러면 편지를 보내줘야 된다. 서울에서 여기가 120원짜리 우표 사서 붙였습니다. 만약에 민간 회사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120원 우표값 받으려고 저 산동네까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갔다 오고 그런 걸 하겠어요? 민간이면 안 하죠. 돈 안 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민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사무니까 우체통은 국가 업무고요. 그다음에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요. 여기에서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1번이 쉽네요. 지방자치단체 6글자, 도로 상하수도 6글자,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수도 됐어요. 나머지 파이프는 파이프 사업자가, 국가는 우체통이 있는 거죠. 100호 이상 16,500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사무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죠.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합니다. 3-3번 감리자 지정형. 도장받은 도면대로 짓고 있는지 불법자재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하는 게 감리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나 시장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에는 어찌고법 저찌고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할자로 지정해야 된다. 1번, 2번 생략하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아래 표요.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5칸. 두 번째 칸 개발사업, 공익사업이죠. 덩어리 큰 공익사업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 덩어리 큰 공익사업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칸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대규모 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네 번째 칸 건축법, 찌그만 거죠. 지붕 있으면 건축물, 1년에 10만 건 넘는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관청에서 다 개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축주, 개인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국가주방, 토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주,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쪽 도시형 생활주택 그 짓는 집장사, 사업주체가 한다고요. 30세 미만이면 건축법인 거죠. 그래서 건축주나 사업주체, 그 집장사가 감리자를 정한다. 개인이 감리자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3-4번 뭐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3-4번과 3-5번을 전체 연결한 그러니까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표가 4줄인데요. 그 4줄에서 그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3줄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짓는데요. 그 국민주택을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을 때에만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줄은요.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신도시 노른자 땅 채비지 반까지 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줄이요. 국민주택 짓겠다고 하면 공짜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집 85제곱미터 이하요. 국민주택은 당연히 85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민영주택이라 하더라도 85 이하. 지금 한 집을 반 이상 짓겠다. 지금 한 집 많이 짓겠다. 좋은 일인 거죠. 또 아니면 주택조합이 집을 짓겠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 땅을 먼저 잡을 수가 있다고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3가지 혜택 조항이 있고 다음에 다른 게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게 초점입니다. 3-4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공적 주체란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공적 주체는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 주체도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주택법은 애당초 사익사업 수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가 거기까지 보셨고 점점 생략하고요. 3-5번 국민주택 중에 또 다른 혜택 조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국민주택 짓겠다. 그러면 신도시 노른자 땅, 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가 있죠. 그것의 반을 사갈 수가 있다.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감정가격 기준이죠. 이게 조성 원가로 하게 되면 그게 원칙이 되면 이쪽 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감정가격 원칙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등사 복사를 얘기하는 거죠. 등본 초본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국가나 지방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다음 목적으로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1번 국민주택 규모 작은 집 얘기하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반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과 대조성. 2번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과 대조성 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가 지방 땅 먼저 잡았으면 큰 혜택을 받은 거죠.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착수 1년, 그러니까 주택법 착수 5년,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수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착수 2년이죠. 국가 지방은 유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왜 가져갔어? 내놔.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쪽에요. 4번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용검사입니다. 먼저요. 표가 2개의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요. 어지간한 경우에 부분검사 다 됩니다. 표의 둘째 줄, 첫 번째 표의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서는 부분검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되는 거죠. 부분검사가 안 됩니다. 그거 빼고 셋째 줄 개발사업 부분검사 가능합니다. 넷째 줄 정비사업 부분검사 가능합니다. 건축법 부분검사 가능합니다. 주택법 부분검사 가능하다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 없죠. 이름 갖고 혼동하지 마시고
이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 검사와 부분 검사. 다음 두 번째 표요. 이제 곧 보실 문장입니다만,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주택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누구에게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는데 사업주체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자빠졌으면 시공보증자 또 아니면 돈 내고 아파트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집장사가 그러니까 공사비 안 주고 도망다니면 그러니까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끝나고 사용검사 받는 게 원칙. 그런데 부분 끝내고 부분에 대해서 부분검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검사 이름을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전체 끝내고 사용검사 받는 게 원칙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공구별 분할할 수 있었죠.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부분이기도 한데 또 요거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고요. 뭐 법이 엉망진창입니다.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분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건설 때는 동별로, 그다음에 대지종 때는 땅 5덩어리 중에서 3덩어리만 먼저 쓰겠다. 구획별로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있으면 세대별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갑다 싶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3동, 5동 중에서 2동,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 부분검사 받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도장 찍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공부하는 우리들은 죽겠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포함은 됩니다만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그러니까 공급규칙에 그러니까 이쪽은 부분 등기가 되는데요. 이쪽은 등기하지 않고 그냥 쓰게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동별 동별 양쪽에 걸린다. 잡으시면 되겠죠. 시공구역에 검사받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가 이제 아까 있었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4-1번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시간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제출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단,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하여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 유기준에 의한 사용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15일 내에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4-2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유기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공보증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1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작은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집장사가 도망다니면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4-3번 임시사용승인 부분검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이란 주택건설 사업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조성 사업 경우에는 구역별로 완료된 때를 말한다.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검사, 부분검사 이름을 아시면 되는 거고요. 혀에서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예외들, 노란색 기본 원칙을 잡고 계시면 그 다음에 붙이는 것 한두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타 관련 조문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주상복합 임대주택 내용 역시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건설 절차를 보셨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을 하고 마지막 검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3장 주택의 봉급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